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전세혁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자님께서 방금 소개시켜 주신 바와 같이 제가 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조금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좀 요약하고 간추려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국민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연구 목적, 배경,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이후에 연구 설계라든지 결과 그리고 함의까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연구를 왜 시작을 했는지 혹은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는 원자력 발전으로 좀 이어졌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또 원자력 발전과 고준위 방패물을 또 따로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처음에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와 변화, 증가,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는 원자력 발전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용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용성을 좀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수용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고요. 크게 이제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과 정책적 측면, 이렇게 좀 네 가지 접근 방식을 좀 설정을 할 수 있었고요. 먼저 사회적 측면은 원자력 수용성은 주로 어떤 사회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히 해결책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이런 방법들, 사회적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선 일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분명히 잘 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이에 대한 경쟁력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과연 이 안정성이라든지 발전 기술에 대해서 과연 그 국민들은 얼마나 공감을 하고 얼마나 받아들여 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또 경제적 측면은 마찬가지로 좀 유사하게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편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내용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 역시도 비교적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대기오염 배출 물질들, 이런 물질 배출이 좀 적고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라는 장점들을 또 놓고 갈 수 없는 그런 강점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론들을 좀 같이 살펴보아야만 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였습니다만, 주요 개념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사람들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또 원자력이라고 했을 때 위험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컸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또 저희가 또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이고 또 기술적인 것 이외에도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위험인식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뭐 거주하고 있는 혹은 그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역시도 필수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그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서 좀 후반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제 원자력 수용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그 사회적 수용성은 이제 각국의 에너지 정책 수립이나 지속,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좀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개인 수준의 연구들은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신뢰라든지 지식, 그리고 위험 인식, 그리고 편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변수들이 어떤 그 원자력 수용성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요 변수들인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실 우리나라가 그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은 이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수용성 이외에도 사실 원자력 발전소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좀 지방에 좀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역시도 저희가 충분히 좀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고요. 또 서울 경기권에 비해서 또 많이 서울 경기권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지역, 지방,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좀 건설되어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경기권에 비해서 인구수가 무척 적은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을 같이 고려해서 분석을 좀 진행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될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앞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자료를 좀 제공받아서 실제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수용성을 총 6가지로 측정을 좀 해봤었는데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지, 또 발전량을 또 늘려야 되는지, 늘리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거주 지역,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도 괜찮을지, 또 방패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을 빨리 건설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해 얼마나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응답자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방패장 건설을 해도 괜찮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좀 이렇게 풀어서 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각각 지역별로 좀 이 평균값들이 좀 다른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진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좀 보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그 왜 그랬는지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건설 주변의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좀 대표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좀 저 밑에 맨 그 건설 반대, 그러니까 방사능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렇게 좀 중구난방식으로 각 지역별로 모두 다른 결과를 좀 보이고 비중이 높은 결과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보고 다른 교수님들과도 좀 면담을 논의를 해본 결과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수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건설될 때, 그리고 운영될 때, 그리고 폐쇄 단계에 따라서 또 그런 그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도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맥락이라든지 그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히스토리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야만 이 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신뢰라는 주제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제 그 지역,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신뢰에 대한 좀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기술적인 그 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신뢰들을 좀 두고 살펴봤습니다만은, 이건 역시도 어떻게 이게 5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을 한 결과인데, 생각보다 그 좀 너무 그 평균값이 높지 않은 걸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평균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평균값이나 아니면 응답,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이라든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자력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과 운영, 폐기의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제 현재 원전이 설치된 지역 중에서 신규 건설 중인 지역과, 그리고 또 운영 또는 폐기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지역별로 이제 성장이나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안정기, 그리고 좀 하락기 등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석과 여기에 맞는 이제 각각의 그 수용성 제고 접근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결과를 좀 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원자력과 이어지는 게 고준위 방패장인데요. 이제 그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일반 국민들의 수용성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많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테마를 조금 나눠보자면 이제 부지 선정에 대한 수용성 제고 전략, 그리고 주체별 갈등과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특정 지역 내 갈등과 대안에 대한 이런 주제 연구들이 좀 테마로 구분을 해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원자력 수용성에 대해 정의를 짚고 넘어가자면, 일반적으로 국민이나 지역 특정 사회가 원자력 발전의 존재와 운영을 받아들이는 정도나 태도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분석을 한 결과는 이제 저희
원자력 환경공단에서 좀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 조사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좀 수집을 했고요. 올해 이제 5월부터 5월 달에 좀 취합을 한 결과입니다. 약 1,8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문항들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고 싶었던 변수들입니다. 위험, 그리고 편익, 지식, 신뢰, 그리고 관심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서 각각의 개념들을 2개씩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의 응답 값인데요. 사실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위험한지, 또 재난에 대한 위험을 얼마나 느끼는지, 또 원자력 발전이 환경적으로 편익이 있는지, 또 우리 지역에 얼마나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좀 던져 보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안전 지식은 굉장히 좀 낮은 것을 결과를 좀 볼 수 있었고, 저희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신뢰에 대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대한 역량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리고 소통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소통 신뢰는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원자력 발전 수용성을 종속 변수로 놓고, 그리고 나머지 아까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변수들을 이 원자력 발전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를 살펴보고 싶어서 회귀 분석이라는 분석을 진행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 발전 위험이라든지 이렇게 색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원자력 발전 수용성에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지식 처음에 이제 신뢰 요인에서는 역량 신뢰,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그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와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그 역량에 대한 신뢰가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리고 이는 안전 관리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원자력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이 수용성이라든지 관심, 신뢰를 좀 제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요인도 같이 살펴보게 되면 이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실수를 좀 했는데요. 앞에서는 방향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서 이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더 높아지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조금 특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하고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청사진이 그려진다거나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은데, 그럴 때 뭔가 원자력이라는 게 또 세계 정세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다 따져 봤을 때 원자력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기대가 조금이나마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단순한 안전성에 대한 확보 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위험에 대한 인식 완화, 그리고 편익에 대한 강조, 또 지식을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를 어떻게 잘 구축을 할 수 있는지, 또 사회적 합의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인과관계만 보기는 조금 아쉬워서 이 소통 신뢰라는 변수가 다른 유의미한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떤 상관관계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본 결과, 이 소통 신뢰라는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부와의 소통이라 함은 원자력 발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또 소통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서 수용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정책이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도록 법과 제도가 또 우리 국민의 우려를 반영을 해서 뭔가 좀 개선이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에 맞춰서 신뢰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신뢰는 법이나 제도가 정비가 먼저 되었을 때 거기서 기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토론을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 권원택 차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후행핵주기를 맡고 있는 권원택이라고 하고요. 아까 저기도 전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한 뒤에 폐기라고 하셨는데, 네, 폐기도 맞는 얘기는 하나 법적인 용어는 이제 해체를 쓰고 있고요. 해체뿐만 아니고 제가 건식 저장, 그다음에 환경공단하고 산업부에서 지금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 고준입 그 특별법 관련된 사안,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제 소개를 하라 하면 보람상조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사후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전 박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초기에 이제 4개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정책적 측면에서 이렇게 신뢰를 쌓기 위한 쪽으로 분석을 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지지난주 10월 23일 날 영광군의 건식 저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집안 조사를 우선 해야 됩니다. 집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그 안반 땅 밑에 상태를 90m 정도 뚫어가지고 이제 확인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각종 그 들여오는 기기들, 회전 기기들의 그런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을 놓을 자리, 그 다음에 시설과 인접한 사면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사면에 대한 집안 조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군에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6월 달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아예 서류 제출을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충분히 기다리고 서류 제출을 했는데도 2번 연장하고 보류하고 하더니 반려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동원을 했죠. PA 물론 활동도 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법적인 사항까지 하면서 협상한 결과 이제 10월 23일 날 굴착을 하기로 군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그런 지자체,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 그런 분들하고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정말 사회적인,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문제인지, 제가 아는 인문학이란 게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회 역사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걸로 과연 가능한 건지, 어떤 쪽에 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잘 경청했습니다. 그 4가지 안에 대해서 그 사회, 경제, 환경,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 혹은 뭐 지자체나 주민들의 수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신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4가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그 환경 그 상황을 분석을 하는데 이런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4가지를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씀해주신 코멘트해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의 이렇게 뭔가 수용성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자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안을 좀 도출을 해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 주민들의 수용성을 이끌어낸다고 하면은 첫째는 이제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라든지 이 기술이 안전하다, 그리고 여기에 한다고 해서 뭔가 이게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이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니 일단 검사를 해보는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안정성에 대한 그 믿음을 먼저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는 뭐 사회적인 그 아까 말씀 그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접근 방법들 이를 가지고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횡설수설 하느라고 근데 사실 지자체 주민들이 그 느끼고 있는 수용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반대로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기장군 그 데이터를 보면 거기는 수입이 줄어들까,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보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크다든가 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이 크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17%까지. 그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앞서 토론에서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설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들이고 싶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것을 들이겠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근에 양수건설을 하면서 전국에 이제 오지란 다 찾아다녔는데 그 양수건설 처장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땡땡 지역에 예를 들면 봉화나 영영 지역에 갔더니 거기 군수께서 한수원에 뭐 그 고준위 폐기물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주관은 아니지만 한다는데 그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던 지자체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소멸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연관도 되고, 또 하나가 이 일반 국민들하고 지역하고 또 달리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좀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볼 문제를 던져준 것 같아요. 그 일반 국민하고 지역 주민,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로 하는 분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는지, 혹시 전 박사님 생각이 좀 갖고 계신지. 네.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직도 알아보기 위해서 또 분석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책임이나 부담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껴안을 수 있느냐라는 정도에서 크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둘을 구분해서 수용성에 대한 접근 전략을 짠다면 일반 국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게 먼저일 거고요. 그 뭔가 그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보상에 대한 측면들을 먼저 확보를 해주고 대안을 마련해주고. 근데 여기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밖에서 보게 되면 요즘 저렇게까지 해주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확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거 마련이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요. 법적인 근거라든지 제도적인 이런 방어 안전망 같은 거를 사전에 설치를 하고 나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원점으로 혹은 그런 거를 하려면 사실 지금 고준위 특별법하고 시설 하면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 아까 백민홈 소장님 소개를 하셨지만 이게 고준위라고 판정이 안 된 상황에서 사용 해결료가 그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근데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 들어가 있는 거는 좋은데 몇몇 그 사항들이 좀 안에 제한 받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부진의 이동 금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한테 플랜 B를 얘기하고 싶어도 법이 안 되면 건식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등치가 그동안 되어온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부 정책이나 우리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내어놓는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 입장에서 이 수용성 확보 차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든 면들을 다 고려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까요? 그런 걸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 중에서 이제 부진의 이동 금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또 말씀을 들었었고, 제가 사실 긴장이 좀 많이 돼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뭔가 제가 그런 입장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제 막 발을 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특별법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더라도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거 뭔가 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뭔가 대안은 나와야 되고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소장님 그 기본 원칙을 6개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하고요. 이게 고준위 방편관리 기본 원칙에 나온 국가 책임이나 국민 최우선, 그 다음에 국민 신뢰, 그다음에 현 세대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이제 효율성이나 회수 가능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자 입장, 과학의 입장을 담아놨는데요. 저희가 30년 1월부터 습식 저장고가 포화되는 건 맞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건식을 짓는데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고준위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이 중간 저장이나 이후에 영구 처분이 50년이나 60년으로 지금 산업부나 발의된 5개 안을 보면 빠르면은 45년, 늦으면은 중간 저장은 50년, 그다음에 영구 처분은 60년 이후로 이제 가게 되는데 다발당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1000다발 이상 저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국민 경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겠죠. 최근에 이제 독일의 연정이 어젠가요? 신문 보니까 깨졌던데 깨진 이유가 경제적인 파탄이었죠. 그러니까 독일 연정의 녹색당 같은 경우에 강하게 원전을 반대를 해왔고 거기에 3인당은 왔다 갔다 했고 그 자민당은 원전을 하자 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독일이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3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고 있고 우리도 어찌 보면 전력계통 유지를 위해 가지고 원전을 써야만 이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전체적인 논의의 과정 속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원전은 활용은 하되 사회적인 수용성을 고려해서 좀 천천히 가는 입장. 아까 제가 여기 기본 원칙에 동의한다는 그 뒤에 5, 6 과학 부분이 뒤로 밀려 있는 상황, 그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가지고 뭔가 해줘야 된다. 중간저장 시설도 44년으로 당겨서 해줘야 되고 연구처분도 1차 기본계획에 나와 있듯이 50년, 53년까지. 왜냐하면 핀란드, 스웨덴 이쪽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확립이 됐고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연구원이나 이쪽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면 우리 과학계에서는 그것을 좀 주장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 생각이거든요. 이제 전 박사님한테 여쭤볼 건 아니고 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한수원의 후행액 주기를 맡고 있으면서 그동안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가, 이게 과연 우리 그 소통의 문제 아니면 과학자 기술자들의 어떤 나태한 문제였는가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던 것도 돈이면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예전처럼 가버먼트로 밀어붙이면 되느냐 라는 그 해답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이 법에서 보듯이 우리 내부에서도 어떤 좀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앞으로 좀 빨리 나아갔으면 하는데 그런 그 나아가고자 하는 동력도 좀 덜 생기는 것 같고 저희 사업 입장에서는 각 그 실제적으로 영광군수 말씀도 드렸듯이 지금 울진군하고도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은 1년 반 뒤에 지자체 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자한테 더 좀 자기의 이 입장 자기의 역량으로 사업자한테 군에 도움이 되게끔 하느냐 그걸 갖고 밀고 당기는 식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고 그 정체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우리 내부의 동력을 좀 모아가지고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법제화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힙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발제자가 또 특별히 코멘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